예, 이번에도 정대 다녀왔습니다. 이거 9월 달에 갔다 온 거네요. 9월 26일 날. 직전 방문보다 한 3개월 텀을 두고 갔는데 역시 갔는데 엄청 만족스러웠습니다. 2부로 방문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명주 매물 고둥이라는 곳인데 저도 일본어 찾아보고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검색하고 나온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손님들한테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저게 먹는 음식인지 아니면 전쟁통에 쓰는 나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무슨 뭐 찾아보니까 소라하고 고둥, 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뭐 밑에다가 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기에는 내용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처음 나오는 저 명주 매물 고등을 딱 이제 쪄서 나왔는데 그 고소한 향이 우선은 업장을 다 덮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렇게 큰 뭐 고둥이라 그래야 되나, 조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게 무슨 맛이 날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섞였는데 먹어보고 나니까 되게 좋다는 느낌이 났어요. 우선 밑에 그릇에다가 폰즈를 담아놓고 미역을 깔아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찐 명주교게를 위에 올리고 시소꼬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선 미역하고 고둥의 조합은 되게 좋아요. 이 살만 먹으면 좀 단조로울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미역이 조금 도와주고, 또 폰즈의 새콤한 맛, 그 미역의 해조류 맛, 그 다음에 살짝 올린 시소꼬치의 향까지 첫 음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늘 첫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거는 이제 연어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어알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게 무슨 맛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안에 그 우니 소스를 같이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감칠맛이나 단맛이 더 확 부각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연어알만으로만 하면 약간 짭짤한 맛이나 그냥 기본적인 그 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맛일 텐데 훨씬 더 좋고 맛있었어요. 다음은 삼치입니다. 예, 이거 소리 들어보시라고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 겉에를 훈연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이자카야만 가도 훈연한 삼치가 나오는데, 뭐 이자카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키트가 있더라고요. 훈연 삼치 밀키트. 좀 뭐 조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자카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쓰지 않나 싶은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후에 여기 이날 간 때 말고 이후에 여쭤보니까 처음으로는 이제 가스불 같은 거로 살짝 익히고 그 다음에 훈연을 한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불로 한 훈연의 향이 꽉 차 있고 되게 간도 되게 좋았었어요. 제가 이 삼치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정대에서라는 기준입니다. 정대에서 삼치를 좀 아쉽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껍질 부분에 과한 간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크게 덩어리로 썰어 놓은 저 삼치를 먹었는데 껍질 부분은 바삭바삭하고 또 간도 적당하고 또 살도 이게 녹는 듯한 그런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거 훈연하면은 다들 알다시피 그 햇맛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훈연할 때 싫어하는 맛, 그러니까 훈연하면은 이런 맛이 난다, 그런 것에 대한 그 거부감이 보통 햇맛에서 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여기 정대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햇맛보다 이게 그 훈연한 삼치인가? 이렇게 그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게 이제 철이 요 시기였었으니까 뭐 9월부터 6월이랬나? 6월부터 9월이랬나?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튼 그 철이니까 점점 맛있어지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삼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플레이팅 해가지고 나왔어요. 예, 와사비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정대를 6번 정도 갔나? 6번 정도 간 거에서 삼치를 5번을 먹었는데 한 번 빼고는 다 만족한 디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회가 되면은 요 삼치를 드셔보시는 행운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참치 손질하시는 게 좀 멋들어져가지고 좀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 참치 코터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정치망
그걸로 잡은 거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코터즈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제가 어부는 아닌데 그냥 먹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맛있는 참치를 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또 예, 다음은 아까 중간에 살짝 이렇게 보여주셨던 전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검은도산 전복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정대에서 처음 이렇게 큰 전복을 써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전복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였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작은 전복하고 큰 전복의 차이는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맛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조금 뭐 그럴 수 있지, 뭐 큰 전복이니까 맛있겠지라는 상상인데 직전 방문도 그렇고 이때 방문도 그렇고 굉장히 맛있었고 특히 이날은 제가 좋아하는 내장 소스에서도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바닥을 막 싹싹 훑어 먹을 정도의 고소한 그 내장 소스에 또 살의 감칠맛이었습니다. 이게 작은 전복이면은 식감에서 확실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게 큰 전복이어서 이런 좀 결결이 찢어지는 식감도 나는 것 같고 또 동시에 이렇게 충실한 감칠맛 이런 것들도 나는 것 같아요. 구수한 향도 좋고. 다음 준비하고 계신 거는 이제 꽃게입니다. 이 보통 게가 나오면 대게나 또 여기서는 털게를 보통 썼었는데 이때는 활꽃게를 쪄서 나왔대요. 제가 대게, 뭐 털게, 홍게, 킹크랩 다 먹어봤는데 쪄서 먹는 게는 활꽃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스는 이제 그 새우 머리로 만든 앙카케 소스라고 해서 약간 전분기가 있는 소스를 얹어서 나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때 그 명절 때 추석 전이니까 그 조개찜을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먹으려고 한상 준비해서 대접을 했는데 이걸 만약에 먼저 먹었다면 활꽃게를 먼저 먹었다면 활꽃게를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대접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이게 그 셰프님한테 여쭤보니까 냉동으로는 또 이런 식감이나 맛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활꽃게였음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소한 게 향 이런 것도 좋고 또 게만의 특유의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고소하다라는 말밖에는 제가 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고소한 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명절 때는 활꽃게를 좀 사서 쪄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등어 봉초밥 준비하고 계신데 이때가 이제 처음 이제 고등어가 좀 나오고 있는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기름진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닌데 그냥 고등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반가운 느낌이기는 했습니다. 예, 이제 정대 셰프님이 사이토 출신이시니까 그 사이토의 시그니처인 이렇게 네타를 도마에 쫙 깔아놓는 시그니처를 제작하고 계시길래 그것도 좀 찍어봤고요. 예, 보통 이제 요렇게 츠마미가 얼추 끝날 때 마지막에 생선 구이가 나오는데 이때는 뭐 이렇게 잘 만들고 계시길래 길게 찍어봤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날은 갈치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갈치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 맛있게 그냥 간만 맞아서 구워져 나오면 어떤 조리가 필요 없이 그냥 소금구이로서의 그 담백하고 또 담백하다고 해서 또 기름진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밑에다가 이제 파래로 만든 앙소스를 이제 깔고 그 위에 그 갈치 살을 올린 다음에 그 제스트가 아니라 청귤즙을 살짝 짜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갈치에 대한 기준점도 많이 낮다 보니까 이런 갈치에다가 또 다른 조리법을 넣은 형식이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자마자 이 갈치의 새로운 조리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푼 기대를 안고 먹었는데 밑에 있는 파래가 김으로 만든 소스는 되게 향기롭고 좋았어요. 제가 파래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그거에 이미 끝났어. 갈치 구이도 되게 좋고 밑에 있는 소스도 되게 만족스러운 느낌이었는데 간이 안 맞는 거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저기 갈치가 지금 보면은 그렇게 두툼한 형태가 아니니까 간을 조금 조절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낙 짠맛에 좀 약하다 보니까
좀 짜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만약 간까지 맞았으면 뭐 파래도 좋았겠다, 소스도 좋았겠다, 갈치였겠다, 너무 만족스러웠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간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가장 아쉬웠던 점이 갈치였어요. 그래도 뭐 갈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츠마미를 끝내고 이제 니기리가 시작이 됩니다. 첫 점은 이제 감성돔이더라고요. 쿠로다이라고 검색이 되는데 맞는지는 한번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 흑돔이라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감성돔을 검색해보면 쿠로다이로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1박 2일인가 거기서 이렇게 낚시할 때 낚시꾼들이 감성돔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언젠가는 먹어볼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서야 먹어보게 되네요. 근데 이걸 좀 찾아보면 감성돔에 이 검은색 줄로 이렇게 실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이 양식으로 나올 때 나오는 대표적인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양식을 해오던 일본에서 양식을 해오던 중국에서 양식을 하면은 저 검은 실 같은 게 핏줄인데 거기서 이제 손질이 안 된 흙내 같은 게 약간 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흙내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맛있는 뭐 돔이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성돔을 먹었구나라는 경험적인 측면이죠. 다음은 이제 전갱이 준비하고 계신데 전갱이는 한 번 정도만 빼고는 늘 요 정대에서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위에는 약구미랑 조합도 좋고 또 통영산 전갱이 양식으로 나오는 이 전갱이의 기름진 맛도 좋고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이게 갑오징어였던가 무늬오징어였던가 제가 이 모양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블로그 글을 제가 보고 이렇게 영상을 녹음하는 거니까 식감이 살캉거렸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오징어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오징어도 제가 기준점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최애하는 업장 중에 제이스 씨가 무늬오징어나 갑오징어를 진짜 맛있게 내거든요. 한치나.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냥 아쉬운 정도였다 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참치가 줄줄이 나옵니다. 아까미, 주도로, 오도로. 참치 같은 경우에는 산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잘 물어보질 못해요. 만약에 어디 산지예요? 근데 일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혹여나 일본 거를 잘못 이렇게 핸들링해서 들고 왔으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 여쭤보는데 때깔 진짜 죽여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감칠맛 풍부한 아까미 딱 먹고 이제 다음 거 주도로를 먹는데 이날 주도로 맛있었습니다. 제가 전 영상 때도 주도로 진짜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 추가하는 것도 주도로였고 근데 이날도 상당히 기름진 주도로였어요. 근데 제가 요거 끝나고 이제 다음 영상 준비할 때도 아마 정대일 수도 있는데 제가 11월 말에 정대를 또 갔어요. 그때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미식가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주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까미랑 그 오도로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맛들 그런 걸 느끼는 정도의 주도로였다면 이번 거는 그냥 좀 더 기름진 오도로보단 덜 기름져서 부담스럽지 않은 기름진 정도의 주도로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추가했고요. 썸네일도 제가 이걸로 만들었을걸요. 다음은 오도로입니다. 오도로는 뭐 비주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기름지게 나오는 오도로였습니다. 근데 오도로는 사실은 달달한 기름진 맛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입에 걸거치는 거 없이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은 오도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준비하고 계신 게 전어예요. 제가 이게 이제 다음 11월달 리뷰를 적을 때까지 전어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 정대에서. 근데 개인적으로 정대에서의 그 전어는 제 입맛에 딱 맞는 전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멸치 한 6에 그 촉촉한 그 상큼함 4?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멸치 2에 새콤함 8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조합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 요거는 멸치가 조금 더 있는 새콤함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아주 제 입맛에 맞는 전어라고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던 전어입니다. 하마구리입니다. 대합은 늘 오라요. 나오면 무조건 추가가 가능한지 여쭤봐야 되고 추가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뭐라 그러지?
편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대합을 쉽게 먹을 수 없을 뿐더러 또 나오면 웬만하면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합은 늘 되게 즐겁게 먹고 맛있게 먹는 조개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그 생과 날을 왔다 갔다 하는 적절한 익힘과 위에 올린 찜의 소스, 식감 다 좋았습니다. 예, 보리새우도 이날 처음 먹었네요. 셰프님이 막 실력 좋은 외과 의사처럼 막 대합을 벗겨가지고 보리새우를 벗겨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리가 나올 때 새우라고 해서 보리새우였나? 그렇게 적혀있긴 하네요. 제가 뭐 이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면 물어보니까 보리새우가 왜 보리새우인지도 한번 여쭤봤을 텐데 그 대답이 뭐 이게 너무 옛날 거라서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도 괜찮은 새우의 맛이었어요. 저는 새우를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도화새우다 보니까 도화새우, 그 다음에 단새우, 그 다음에 보리새우 이런 수순일 거예요. 근데 이 보리새우는 적당하게 익혀나온 그 익힘도 좋고 그 다음에 달달한 맛도 좋고 고소한 향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새우를 먹을 때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참 슬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갑각류 알러지가 있으신데 새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약이 있대요. 알러지 약 같은 거. 그런 걸 챙겨서 그 먹을 때 먹고 그 약을 먹고 새우를 드신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새우는 참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죠. 크기도 엄청 커요. 저거 한 입에 넣었는데 목젖에 닿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니가 나오길래 제가 우니를 별로 이게 뭐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주도로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 우니는 다 아시다시피 그 노조미 우니라고 일본의 엄청나게 큰 참치 도매상인 야마유키에서 오픈한 성게 메이커로 알려져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주도로가 더 좋습니다. 이날 잘 고른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장어가 나오니까 이제 끝을 보고 있죠. 이날 장어가 제가 정대에서 먹었던 장어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 생에 먹었던 장어 중에서도 2등이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 방문 때는 한번 덕적도에서 가져오는 장어거든요. 그래서 다음 방문 때는 왜 덕적도 장어를 쓰시는지는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거 딱 입에 넣자마자 너무 맛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살도 되게 부드럽고 입에 걸거치는 가시 당연히 없고 찜해와의 궁합도 좋고 간도 딱 좋고 아주 맛있게 먹은 겁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장국 먹고 그 다음에 후토마키를 말아주고 계십니다. 막기가 나오면 후토마키보다 그 호소마키라 그래서 단일 재료를 넣고 가볍게 많은 막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후토마키보다는 그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후토마키를 더 좋아해요. 여러 가지 재료가 이렇게 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는 그게 좋아서 저는 후토마키를 나올 때마다 되게 맛있게 잘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익힌 재료, 왜 익힌 재료를 넣는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후토마키에 왜 익힌 재료를 넣는지를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익힌 새우, 그 다음에 익힌 달달하게 조린 버섯, 그 다음에 계란 교구, 그 다음에 오이 이렇게 넣어서 후토마키를 말아주십니다. 참 맛있어요. 저는 후토마키를 참 좋아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다른 가게 가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짜투리로 돼 있는 생선 넣어서 약간은 재료 이렇게 처분처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는 추가했던 대합이 있으시다길래 제가 추가한 대합을 준비하고 계신 걸 찍었어요. 대합 드세요. 제가 먹으라고 해서 드시라고 해서 드실 것도 아니고 또 드시지 말라고 해서 안 드실 것도 아니겠지만 대합은 볼 때마다 그냥 늘 추천이긴 합니다. 참 맛있어요. 이날 제가 대합 엄청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옴개를 올렸더니 다른 것보다 하마구리를 저렇게 니야마를 엄청 추가해서 먹은 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미, 주도로, 그 다음에 대합 이렇게 있는 대로 좀 추가를 했다 보니까 이날도 추가 비용으로 돈이 엄청 나갔습니다. 정대는 실질적인 식사 금액보다
추가 금액이나 다른 걸 먹을 때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근데 추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아깝지가 않아요. 보통 추가했을 때 아까울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이 나가니까. 왜냐면 이게 전체 식사로 따지면은 30만 원인데 추가로 하는 몇 점으로 10만 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돈이 엄청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 식사보다. 그런데도 추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맛있으니까. 기억난다. 댓글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치킨 한 마리 시키는 10,000원, 20,000원은 그렇게 아까운데 왜 초밥집에 가서 추가하는 10,000원, 20,000원은 혜자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딱 댓글을 보자마자 진짜 공감 갔던 표현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밖에 나가서 국밥을 먹는다 그러면 국밥이 10,000원이 되면 못 먹거든요. 싼 거 먹어요. 한 8,000원, 7,000원, 싸게는 6,000원짜리 이런 걸 먹는데 저기 정대만 오면은 왜 이렇게 추가를 많이 해서 먹는지 이거를 먹을 때까지는 잘 모르다가 결제할 때 내가 좀 과하게 했구나라고 느껴요. 근데 과하게 했다고 느껴도 또 해요.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날 이제 대합이 있는 걸 좀 다 달라고 했더니 셰프님이 받았던 금액보다, 그러니까 참치는 좀 비싸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받았던 금액보다 더 주시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시면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넉넉하게 드린다고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하마구리만 한 6개 추가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먹고 교구 먹고 디저트로 먹고 끝냈습니다. 예, 이제 정대는 늘 제가 이제 이게 5번인가 6번째 간 건데 한 90% 이상 확률로 되게 만족하고 있고, 또 바로 직전, 지금 제가 녹음하는 게 12월 2일인데 지금 녹음 시점에서 저번 주 목요일 날 갔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예약 잡히는 거를 제가 그거 해놨습니다. 빈자리 알람. 아니 사실은 이 빈자리 알람 해놓는 게 어차피 안 갈 거면서 그냥 막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약을. 아니시겠지만 근데 왜냐면 빈자리 알람 해놓고 어느 순간 갑자기 자리가 뜨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예약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겠죠? 예, 아무튼 그래서 12월 달에도 가능한 한 지출이 많아서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날 그 11월 달 말에 가서 그때 2월 달 예약을 잡아놓긴 했어요. 가긴 가야 되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무튼 12월 달에도 만약 한 번 더 가게 되면 정대 영상이 2개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